이런 병원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오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태양대학교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8시 반,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대였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한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정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43살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수연은 걸레를 꽉 짜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맡은 지 벌써 3달째였지만 이런 모욕적인 시선을 받기는 처음이었죠. 정수연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병원에 나와 모든 병동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병원 내에서 이미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간호사들은 수연 씨 없으면 병동이 안 굴러간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죠. 그녀의 손길이 닿은 병실은 언제나 완벽했고 의료진들도 그녀의 업무 처리 방식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수연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검소한 청소복 차림에 말수적은 조용한 여성, 그것이 모든 이들이 아는 수연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수연에게는 이 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병원에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의료원장 장병국, 바로 그녀의 시아버지였거든요. 수연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수간호사 백소정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수연은 늘 그랬듯 조용히 대답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평온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소아병동부터 시작해서 일반 병동까지 그녀의 하루 일과는 이미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소아병동에서 일할 때면 아픈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따뜻함을 전해주려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수연의 미소를 좋아했고 그녀가 나타나면 밝게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소아병동 VIP 병실 앞에서 청소를 하던 수연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태양대병원이구나. 역시 시설이 완전히 다르네요. 목소리의 주인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에 구찌 구두, 샤넬 재킷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로 무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요. 오유라. 그 이름만 떠올려도 수연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유라는 당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했고 외모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주변 사람들을 휘어잡았죠. 반면 수연은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반찬도 변변치 않았고 옷도 항상 같은 것들만 돌려 입어야 했거든요. 그런 수연이 유라의 눈에는 만만한 표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수연아, 오늘 도시락에는 또 뭐 싸왔니? 김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머, 그 운동화 언제 산 거야? 벌써 1년째 똑같은 거 신고 다니는 것 같은데? 가난한 애들은 정말 답이 없다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지만 말이야. 유라의 조롱과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수연은 그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 형편상 전학을 갈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지만
그래도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냈죠.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간신히 견뎌낸 후 수연은 다시는 유라를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말입니다. 유라는 아직 수연을 알아보지 못한 채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크고 시선은 오만했으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양 행동하고 있었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라가 머무르는 VIP 병실을 청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야겠다고 생각했죠.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그 무력한 고등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청소부의 모습이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병원에서 오직 한 명뿐이었죠. 바로 의료원장이자 그녀의 시아버지인 장병국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라는 수연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어머, 정말 너였구나. 정수연 맞지? 유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소아병동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을 때 유라가 다가와 말을 걸어온 거였죠. 네. 그런데요. 수연은 짧게 인사를 건넸지만 유라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나 오유라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기억 안 나? 물론 수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이죠. 하지만 굳이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 기억해. 유라야. 그런데 진짜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긴 그때도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유라의 말투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 그런데 이런 큰 병원에서 일한다니 대단하네. 청소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말은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청소밖에 없구나라는 뜻이었죠.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굳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이런 병원엔 정말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혹시 누군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도 있어? 유라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지원해서 합격했어. 아, 그래. 그런데 여기 청소일도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거 엄격하게 본다고 들었어. 유라는 계속해서 수연을 떠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봐. 운이라. 글쎄, 운만으로 되는 일이 있나? 그때 유라의 10살 아들 김도윤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야기할 거야? 심심해. 잠깐만, 도윤아. 엄마가 옛날 친구 만났거든. 유라는 아들에게 대충 대답하고 다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소아 희귀질환으로 입원 중이었는데 수연이 청소할 때마다 밝게 웃어주던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도윤이. 수연이 따뜻하게 인사하자 도윤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이모. 그 순간 유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청소부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도윤아, 병실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곧 갈게. 아이를 병실로 보낸 후 유라는 다시 수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수현. 너 결혼은 했어? 했지. 아, 그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남편 이강석이 이 병원의 내과 전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직장에 다녀. 어디? 어떤 일? 유라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야. 수연의 애매한 대답에 유라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이는 있어? 아직 없어. 어머, 그래. 나이가 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다니. 혹시 문제라도 있는 거야? 유라의 말은 점점 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그냥 아직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없다니. 나이 생각해봐. 40이 넘으면 아이 갖기가 얼마나 힘든데. 유라는 마치 자신이 인생 선배인 양 조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수연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백소정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소정도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수연 씨 덕분에 병동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다른 청소 직원분들과는 뭔가 달라요. 소정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입니다. 하지만 유라는 이 대화를 들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청소부한테 저렇게 친근하게 대하나? 뭔가 이상한데. 유라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연의 차분한 말투, 정중한 행동, 그리고 의료진들의 특별한 대우까지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정수연, 너 정말 청소만 하는 거야? 다른 일은 안 해? 응, 청소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근데 간호사가 너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유라의 끈질긴 추궁에 수연은 조금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성실하다. 그래,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지. 모범생이라고 해야 하나? 유라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고등학교 때 기억나? 넌 맨날 혼자 다니면서 공부만 했잖아. 친구도 별로 없었고, 수연은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유라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너희 집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던 게 기억나네. 반찬이라곤 김치밖에 없었잖아.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연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응, 그런 시절도 있었지. 그런 시절이라니.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든 일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유라의 마지막 말에 수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괜찮아. 그 순간 유라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수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그런 유라를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유라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연이 병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는 은근한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정수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 유라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근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라야 안녕. 수연은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유라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병원 청소 기준이 꽤 까다롭다던데. 너는 어떻게 적응하고 있어? 잘 적응하고 있어. 그래. 그런데 가끔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유라는 수연이 막 청소한 병실을 일부러 꼼꼼히 살펴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 먼지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수연이 다시 확인해 보니 전혀 문제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창틀도 좀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할 것 같고. 알겠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수연의 겸손한 태도에 유라는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관리자라도 된 양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말이야, 이런 큰 병원에서 일하려면 정말 꼼꼼해야 한다고 생각해. 환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맞는 말이야. 꼼꼼해야지. 특히 우리 도윤이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서 더욱 신경 써야 하거든.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큰일 날 수 있어. 유라는 아들의 병을 핑계로 수연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병실 청소할 때 좀 더 신경 써줘. 알겠지? 응, 알겠어. 수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유라는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청소하는 분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옆에 있던 보호자들이 관심을 보이자 유라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오고 옷도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녔어요. 어머,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도 결국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유라는 마치 동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수연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보호자들은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그런 시선들을 모른 척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유라는 한술 더 떠서 간호사들에게까지 수연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분이랑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간호사 백소정이 관심을 보이자 유라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용직이셨던 것 같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소정이 수연을 감싸려고 하자 유라는 은근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성실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실수도 있는 것 같고. 실수요? 네, 청소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라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연의 청소 실력은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유라는 계속해서 수연의 허물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저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가끔 걱정이 되더라고요. 소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연의 업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청소 직원들보다 훨씬 꼼꼼하고 완벽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연 씨 업무에는 문제가 없던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 봐요. 죄송해요. 유라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라는 더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수연이 도윤의 병실을 청소하고 나간 후 일부러 침대 시트에 머리카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불러서 항의를 시작했거든요. 간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청소 후에 이런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정말이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청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간호사가 사과하자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유라는 아예 병원 관리부서에 정식 민원을 넣었습니다. 청소 직원의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 침대에 함부로 손을 대고 청소도 불완전하게 해요. 어떤 직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현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신입일 텐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유라는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관리부서 직원은 유라의 민원을 접수하며 말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의료원장 장병국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장병국은 민원 내용을 읽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수현,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연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한편 수연은 자신에 대한 민원이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팀장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수연 씨, 혹시 최근에 VIP 병실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보호자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청소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수연은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의 짓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수연 씨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 꼼꼼하고 성실하시니까. 그냥 더 조심하라는 뜻으로 전달드리는 거예요. 팀장의 위로에 수연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유라의 악의적인 행동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전처럼 자신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했거든요. 그날 밤 수연은 남편 이강석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겠어요.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수연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비록 유라의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수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라의 괴롭힘은 이제 병원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병원의 특별한 고객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며 수연을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정수연, 오늘 청소는 좀 어땠어? 유라가 다른 보호자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잘 마쳤어. 그래. 그런데 어제 우리 병실 청소할 때 뭔가 빠뜨린 게 있었던 것 같던데. 수연은 어제 청소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계속해서 거짓 트집을 잡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볼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뜻이었어. 유라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 청소부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거였죠. 며칠 후 유라는 더욱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연이 도윤의 병실을 청소하고 나간 후 일부러 바닥에 휴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간호사를 불러서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청소 후인데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간호사 백소정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휴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수연 씨가 방금 전에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아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계속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심이 안 돼요. 소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연의 업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청소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유라의 요구에 소정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수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VIP 병실 보호자분이 계속 민원을 넣으시던데. 그러게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은 수연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유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라는 수연이 도윤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나간 후 아들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침대에서 내려오면 안 돼, 알겠지? 하지만 유라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오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수연이 빠뜨린 청소 도구를 가지러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뭐 하는 거야? 환자 침대에 왜 손을 대?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단지 바닥에 떨어진 청소 도구를 줍기 위해 침대 근처에 갔을 뿐이었거든요. 미안. 떨어뜨린 걸 주우려고. 떨어뜨린 걸 줍는다고 침대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 우리 아이가 이물질 먹으면 어쩌려고?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 주의할게. 수연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유라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가난한 애들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 유라의 마지막 말에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욱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애초에 이런 일을 해선 안 되는 거지. 유라는 마치 수연이 자격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 소정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님, 이분이 우리 아이 침대에 함부로 손을 댔어요. 정말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정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유라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소 도구를 주우려다가 실수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유라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소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을 믿고 싶었지만 보호자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연 씨, 앞으로 정말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곧 병원 관리부서에 또 다른 민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청소 직원이 환자 침대에 함부로 접촉했습니다. 위생 문제가 심각해요. 관리부서에서는 이번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을 불러서 경고를 주기로 한 거였죠. 정수연 씨, 최근 보호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환자 침대 접촉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관리부서 직원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업무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불리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의료원장 장병국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민원 내용을 읽어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의 진짜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지만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우리 며느리가 이 정도로 쉽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야. 장병국은 수연이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했습니다. 한편 수연은 집에 돌아가서 남편 이강석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 예전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무시했거든요. 그래도 이젠 어른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이강석은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유라의 괴롭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유라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병원 원장실에 직접 면담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정수연이라는 청소 직원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아이의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유라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동원해서 수연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건드리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평소보다 조용했던 소아병동에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려 퍼졌어요. 도윤의 병실에서였습니다. 응급상황, 응급상황. 간호사 백소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복도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상벨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돌려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10살 도윤이 침대에서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유라는 아들 곁에서 울부짖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최소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전문의 선생님들은요? 모두 다른 응급 환자들을 보고 계세요.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은 유라는 더욱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때 수연이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어요. 청소부인 그녀가 이런 응급 상황에 왜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연 씨, 지금은 소정이 말을 멈추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도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갑자기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한 톤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고 전문적인 어조였습니다. 잠깐,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유라가 항의하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도윤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분명히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했거든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간호사들은 수연의 말에 놀랐어요.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의학 용어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기도 확보부터 해야 해요. 소정 선생님, 산소 마스크 주세요. 수연의 지시에 소정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에피네프린 0.1 준비해 주세요. 네. 에피네프린이요? 네, 지금 당장요. 수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간호사들은 당황했지만 아이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에피네프린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한 간호사가 재빨리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은 노련한 손놀림으로 아이의 기도를 확보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있어요. 수연의 응급처치 덕분에 도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간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이런 완벽한 응급처치를 청소부가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심박수 체크해 주세요. 네,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산소 포화도는요? 98%까지 올라왔어요. 수연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처치 덕분에 도윤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라는 아들의 안정된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아, 괜찮니?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동시에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청소부 친구가 방금 전 자신의 아들을 살렸거든요. 너가 어떻게 유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 씨,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응급처치를 소정이 물어보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원장 장병국이 직접 들어온 거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도윤이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켜서 소정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장병국의 시선은 오직 수연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는 누가 했습니까? 수연 씨가 하셨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장병국은 수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답군요. 그 순간 병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병국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수연 교수님, 당신의 응급처치는 완벽했습니다. 장병국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했어요. 교수님이요? 간호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네, 정수연 교수님은 제 며느리이자 이 병원의 의사입니다. 장병국의 폭탄 선언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유라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라고요? 그럼 왜 청소 일을? 병원 운영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직접 제안한 일이었어요. 장병국의 설명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연이 보여준 완벽한 업무 처리, 의료진들의 특별한 대우, 그리고 방금 전에 전문적인 응급처치까지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유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연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라의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거든요. 병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의료원장의 폭탄 선언 이후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유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정말 의사셨다고요? 유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장병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수연 교수는 우수한 의사이자 제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럼 왜 청소일을 병원 경영을 물려받기 전에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라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장병국의 설명을 들으며 간호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동안의 모든 의문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가 완벽했구나. 소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셨고, 다른 간호사도 이제서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단연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점점 더 절망스러워했어요. 의료원장의 며느리를, 그것도 의사를 청소부라고 무시하며 괴롭혔던 거였거든요. 제가 정말 어떻게...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연은 그런 유라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유라야, 괜찮아? 수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유라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아니, 교수님. 그냥 수연이라고 불러줘. 수연의 겸손한 태도에 유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동안 민원도 넣고 트집도 잡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간호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VIP 보호자가 의료원장의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유라야, 지금 중요한 건 도윤이가 안전하다는 거야. 수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발작은 완전히 멈췄고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네.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를 살려줘서.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만약 너가 아니었다면 도윤이는... 괜찮아. 내가 의사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수연의 말에 유라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거였거든요. 장병국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계속 청소 업무를 하실 건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원래 계획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정말요?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의료원장의 며느리이자 의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굳이 청소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는 아직 배울 게 많거든요. 병원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요. 수연의 진실한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였거든요. 유라는 그런 수연을 보며 더욱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이미 지난 일이야. 아니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유라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유라야. 사실은 말이야.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고등학교 때도 나는 너를 부러워했어.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내가.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정말 공허했거든. 그런데 넌 달랐어. 유라의 진심 어린 고백에 병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목표가 분명했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 그게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더 심하게 괴롭혔나 봐. 내 열등감을 너에게 화풀이한 거야. 유라의 솔직한 이야기에 수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유라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남편과는 별거 중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유라는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겉으로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허세일 뿐이야. 그런데 너를 보니까 또 그 시절 감정이 올라왔어.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구나 싶어서.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짓을 하다니. 수연은 유라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돼. 새롭게? 응, 우리 둘 다 많이 성장했잖아. 수연의 따뜻한 말에 유라는 더욱 울먹였습니다. 나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 지금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장병국은 며느리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도윤이는 괜찮을까? 수연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확인했어요. 응, 안정적이야. 하지만 전문의 선생님의 정밀 검사가 필요해.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장병국이 나서서 말했어요. 최고의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라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병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화해의 분위기로 변한 거였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병원 전체에 퍼지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었거든요. 도윤의 응급 상황 이후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원장의 며느리가 석 달 동안 청소부로 일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정수연 교수님이 원장님 며느리셨다니. 그래서 그렇게 일처리가 완벽했구나.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응급 처치하시는 모습 보셨어요? 정말 전문가 그 자체였어요. 평소에도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한편 유라는 자신의 병실로 돌아와서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한 행동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민원을 넣고 트집을 잡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런 병원엔 아무나 못 들어와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작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이 병원의 미래 경영자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거든요. 도윤이 잠들어 있는 사이 유라는 수연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청소도구가 아니라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상태 확인하러 왔어. 아, 고마워. 유라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수연의 변한 모습을 보니 더욱 현실이 실감났거든요. 발작 이후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 응, 계속 잠들어 있었어. 수연은 전문적인 손놀림으로 도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맥박, 호흡, 동공 반응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장병국이 들어왔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아버님. 안정적입니다. 수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다행이군요. 그런데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신분이 공개되었으니 계속 청소 업무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장병국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님,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는 며칠만 더 해보고 싶어요. 진짜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요. 수연의 의지를 확인한 장병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너의 결정을 존중해주마. 유라는 이 대화를 들으며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배우려는 수연의 자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수연아, 나도 뭔가 해야겠어.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남탓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변해야겠어. 유라의 다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원할게. 정말? 응.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순간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도윤아, 깨어났구나. 유라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았어요. 어디 아픈 데 없어? 아니요, 괜찮아요. 도윤은 수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소 이모. 아니, 의사 선생님. 안녕, 도윤아. 기분이 어때? 훨씬 좋아요. 고마워요. 아이의 맑은 미소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수연의 마지막 청소 업무와 함께 말이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정체가 밝혀진 후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청소 도구를 들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계속 청소 업무를 하실 건가요? 간호사 백소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마지막까지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수연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나가는 의사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도 따뜻하게 응답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연이에요. 그냥 수연이라 불러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소아병동에 도착한 수연은 도윤의 병실부터 찾았어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안녕, 도윤아. 수연 선생님. 도윤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발작 이후 회복이 빨라서 곧 퇴원할 예정이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정말 좋아요. 내일 집에 간다고 해서. 아이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수연도 기뻤습니다. 그때 유라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수연아, 왔구나. 응, 도윤이 상태 확인하러 왔어. 유라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과도하게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사실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해. 유라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간병인 자격증을 따볼까 생각 중이야. 응,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유라의 진심 어린 다짐에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정말 마지막까지 청소 일을 할 거야?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끝내고 싶어. 오후가 되자 병원 곳곳에서 수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다른 청소 직원들까지 그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인연이 되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수연은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소아병동 복도였어요. 걸레를 마지막으로 한번 꼼꼼히 닦으며 진한석 달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어요. 병원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병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아, 뒤에서 남편 이강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마지막 날이라니까 데리러 왔지. 이강석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끝까지 해내다니. 많이 배웠어요. 정말로. 그때 의료원장 장병국이 나타났습니다. 수연 수고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떤가요? 병원 운영에 대해 조금은 감이 왔습니까? 네, 많은 걸 깨달았어요. 수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특히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병원은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장병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신에게 병원을 맡길 수 있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소아병동의 모든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청소 직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수연을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수연은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유라와 도윤이도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밝게 뛰어와서 수연을 안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도윤아, 건강하게 자라렴. 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유라도 다가와서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줘서. 유라, 너도 화이팅해. 응, 꼭 간병인 자격증 딸 거야. 그리고 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진짜로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수연은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의사로 그리고 미래의 병원 경영자로 이곳에 올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청소부로 일했던 이 석 달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였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이강석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네, 가요. 수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병원을 돌아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 병원을 운영해야겠어. 며칠 후 수연은 정식으로 의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직원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수연이에요. 그냥 수연이라 불러주세요. 그녀의 이 말은 이제 병원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였거든요. 한편 유라는 정말로 간병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가끔 수연을 만나면 공부하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정말 어려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어. 너라면 충분히.
두 사람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유라는 정말로 간병인 자격증을 땄어요. 첫 번째 환자는 다름 아닌 수연이 추천해준 할머니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당연한 일이야. 유라, 너라면 훌륭한 간병인이 될 거야.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병인이라는 다른 역할이지만 환자를 위한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연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새로운 청소 직원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해요. 수연은 그 직원에게 따뜻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격려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청소 직원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렇게 수연의 따뜻함은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였죠. 몇 년 후 수연은 정식으로 병원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첫 번째 정책은 모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었어요. 청소 직원부터 의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런 병원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수연은 예전 유라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병원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어야 해요. 그녀의 신념은 병원의 새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지위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철학 말이죠. 그리고 유라는 이제 이 병원의 베테랑 간병인이 되어 있었어요. 환자들 사이에서는 천사 같은 간병인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도윤은 이제 건강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처럼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될래요. 그래, 도윤아. 내가 뭘 하든 엄마가 응원할게. 어느 날 저녁 수연과 유라는 병원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지, 우리. 맞아.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겠어? 두 사람은 웃으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때의 아픔도 결국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의미?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거. 유라의 말에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모든 경험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수연아, 정말 고마워. 뭐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나도 고마워. 진짜 친구가 되어줘서.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런 병원엔 아무나 못 들어와요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런 병원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라는 깨달음으로 끝났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죠.